안녕하십니까. 네, 건설업 전문 세무사 농사 조영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이용직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원천 징수 방법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실 텐데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용직 처리하죠. 그래서 일용직이라는 부분은 이제 원천징수 부분이 특이하다. 그래서 일용직 원천징수 이 부분은 왜 특이하냐면 분리과세. 그래서 일용직 원천징수 이 부분은 왜 특이하냐면 분리과세다. 그래서 일용직은 원천징수를 하되 그 소득 자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하면 어때? 매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발생한 부분들이 합산이 돼서 12개월 동안 합산돼서 다음 연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만약 이 A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의 소득과 합산을 해서 5월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라는 것을 하는 그런 구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소득신고한다 그래서 종합 그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일했던 소득이 있다고 하면 A라는 근로자가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소득도 별도로 이렇게 발생을 했다 하면 이 일용소득에 대해서는 이 합산하는 종합소득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월 분리과세된다 이런 얘기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 자체로 원천징수만 하면 세금 의무가 종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액 부징수라는 게 원천징수 할 때 우리가 일정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징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소득에 대해서는 15만 원까지 비과세다 해서 하루에 15만 원이다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1단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그럼 일용소득을 2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2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천징수 세율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국가에다가 내게 되는데 그 물론 이제 건설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겠죠. 어쨌든 그 대신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걷지 않겠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이렇게 나온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다라고 하면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좀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기준은 매일 단위라는 거죠. 매일 단위. 1단위이기 때문에 1단위가 아니라 이 지급일이 1단위 기준일 때의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1단위가 아니라 이 급여를 하루 급여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10일 단위, 일주일 단위, 월 단위로 지급하면 이 금액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10일 근무했다 그러면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될 테고 자, 200만 원의 이 부분에서 뭐 1회 15만 원씩 해가지고 뺀 금액이 나올 거고 여기다 세율 곱하고 해서 나오는 금액은 적어도 1,000원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1단위가 아니라고 하면 소액부징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급여 지급이 1단위냐 아니면 여러 달수의 급여를 합산해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이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죠.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이다.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는데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혹시 정산할 수 있느냐? 이걸 퇴사로 보면 퇴직이니까 정산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정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만 열거된 사유에 한해서만 정산이 되니까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그래서 이때 중소기업은 건설업도 해당이 되겠죠. 청년의 기준은 이런 연령대가 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 이거 해당이 되느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용직 상태에서는 안 되고 전환이 이루어진 해에 1월 1일부터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24년 4월에 정규직 전환됐다면 24년 1월 1일이니까 24년부터
50%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라는 거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거 친족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이분들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할 때, 일용직의 지급조서 제출할 때 유의점. 자, 일용직 중에서 동거 친족이 있다.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제출 안 해야 되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이 지금 그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자체가 이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조서라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동거 친족은 아예 이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조서, 국세청에 이게 지출하는 게 여기 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급조서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라는 것은 이건 보수청의 신고서지만 어쨌든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라는 다른 서식은 노동청, 국제공단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관할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용직이 있는데 이게 참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지출은 됐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근로자잖아요. 일용직이. 근로자인데 사업자로 잘못 신고를 했으니까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있지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노동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달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퇴직금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퇴직금은 이제 노동시설 고발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4대 보험료나 이런 거 근로소득으로 해야 되지 않냐. 또 국세청에다가 근로소득으로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시니까 애초에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사업소득으로 간편하게 4대 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 신고 자체가 귀찮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을 따르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 오늘 얘기 드린 것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천세 분리과세. 소액부징수는 1단위가 아니라 1단위로 소액부징수고 기간 단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전환할 때 퇴직금 정산 불가능하다. 내용적으로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되면 근로내역 확인 신고할 때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급조서는 제출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가해서 연금건강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용직에 연금건강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제대로 신고를 못해서 추징 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건설회사가 기여한 부분은 비용을 인정하고 일용직 부담금을 건설회사가 부담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일용직 부담 부분도 추징될 때는 건설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 원천징수 자체를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이죠. 그럼 결국 건설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건설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일용직의 근로소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가상금은 아예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있겠죠. 이런 경우는 현장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 건설사가 일용직의 부담분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때제때 해야 된다. 불법 외국인이다. 이런 지급조서 제출 못한 부분의 비용 증빙. 이게 사실 불법 처리 부분은 이슈인데요. 이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니라.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거하고 변론으로 국세청에 이게 인건비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또 별도로 증빙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건설업 전문세무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증빙 입증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불법 일단 있으면 안 되지만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 대응 부분하고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건설업 전문세무사 농사 주영주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